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여자입니다.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제 인생은 정말 남들보다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요. 다들 제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 입이 떡 벌어지셔서 영화 같은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제가 봐도 정말 대단한 인생사였던 것 같고요. 다들 책으로 내라고 하는데 차마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남들과 조금 달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교도소에서 태어났거든요. 어머니께서 저를 임신하셨을 때 사기죄로 교도소에 수감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를 낳고 3개월 동안 돌봐주시다가 저는 교도소 밖으로 나가 할머니와 아버지 손에서 자랐대요. 교도소에서 살았을 때는 기억에 나지 않지만 그래도 자라나고 들어보니 꽤 독특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까지는 제가 이렇게 나고 자란진 몰랐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 저희 집에는 할머니와 아버지뿐이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집에는 저희 집엔 없는 어머니란 존재가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 대한 존재를 물으면 항상 묵묵부답이셨고 결국은 제가 먼 훗날 알게 되었죠. 사실은 저와 아버지가 별로 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생활비를 버셔야 하기 때문에 항상 새벽 일찍 출근하셔서 밤늦게 퇴근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안에는 항상 저와 할머니 둘뿐이었죠. 할머니와는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는 한 달에 한두 번 꼭 해야 할 말만 하는 사이였고 필요 없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죠.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는 어머니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머릿속에 기억에 나지도 않았고 사진도 없었죠. 그리고 할머니와 아버지에게 아무리 물어도 대답해주지 않으시니까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친구들도 저에게 어머니가 없다고 손가락질을 하는데 너무 답답했죠. 저희 동네가 워낙 좁고 작아요. 그래서 누가 어디서 살고 부모님이 누군지 다 알죠. 그렇다 보니까 제가 누구의 자식인지 친구들의 부모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들어보니 어머니가 체포될 당시에 동네가 아주 난리였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차가 수십 대 와서 동네가 떠들썩했고 되게 큰 규모의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어머니의 자식인 저와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교육을 시켰고 저는 자연스레 친구가 없었죠. 학창시절 내내 범죄자의 딸이라는 이미지로 살았습니다. 저희 동네가 작아서 초등학교 친구들이 고등학교까지 다 만나요. 그래서 한 번 생긴 제 이미지를 바꿀 수는 없었죠. 학부모님들은 저와 자신의 자식들이 같이 한 공간에 있는 것도 싫어하셨고 담임 선생님도 저를 보듬어주지 않으셨죠. 고등학생 때 아무도 저에게 손을 내민 사람이 없었습니다. 늘 혼자 다녔고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죠. 가족들에게 어머니에 대한 정보를 물어도 대답해주지 않아서 답답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저를 피하는 걸 보고 어머니가 대단한 범죄를 지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졸업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한겨울이었습니다. 저는 늘 똑같이 학교를 마치고 바로 집으로 돌아갔죠. 집으로 돌아가면 할머니께서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왔니? 라고 하시며 제 가방도 들어주시고 간식도 차려주시는데 그날 집으로 들어갔는데 모르는 여자와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화라고 하기에는 할머니의 언성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 여자에게 화를 내며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했거든요. 생애 처음 보는 여자라서 당황스러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 여자와 눈이 마주친 순간 어머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빨간 립스틱을 짙게 바르시고 빨간 구두에 짧은 미니 원피스를 입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해맑게 웃으시며 달려오시더니 아이고 우리 딸 엄마 보고 싶었지? 우리 이제 같이 살자 라고 하더군요. 몇십 년 만에 찾아와서 대뜸 같이 살자고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어머니 얼굴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니
거의 남과 다름없었거든요. 할머니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극대노를 하시면서 어머니에게 소금을 잔뜩 뿌렸습니다. 어머니는 소리를 지르시며 내가 물러서나 봐라. 딸, 또 봐. 엄마가 곧 찾아갈게. 라고 했지요. 어머니는 집에서 쫓겨났고 집안에는 저와 할머니 둘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푹 쉬시면서 저의 눈치를 살피셨고 이제 드디어 어머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차례가 되었어요. 저와 할머니는 식탁에 앉아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을 하는 걸 주저하셨지만 어떻게든 제가 어머니에게 가지 않으려면 이 말을 꼭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저를 임신하셨을 때 사기죄로 신고한 사람이 바로 아버지라고 합니다. 어머니와 가장 가까이 지냈고 증거를 모아서 경찰에 제출했다고 해요. 체포됐을 당시도 아버지가 경찰서에 전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도소 내내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복수를 하려고 이를 갈고 있대요. 어떻게 복수할지 생각하다가 제가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육권을 빌미로 저를 데려간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어머니와 살면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받으니까 그걸로 자기 쓰고 싶은데 쓰려고 한다면서 말이죠. 사실 어머니가 얼마나 악질인지는 대충 눈치를 채고 있었으나 자식을 이용해서까지 돈벌이를 할 생각을 하시는 분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제일 힘들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랑해서 만난 아내가 알고 보니 사기 전과 오범이니까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그리고 할머니가 말하시길 아버지가 어머니를 끔찍이 아꼈대요. 손에 물도 닿지 말라고 하실 정도로 지극정성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하루는 어머니의 기준에서 돌아갈 정도였죠. 그런데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아버지가 한순간에 말이 없어지고 소심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제가 하필 어머니랑 너무 똑같이 닮아서 아버지가 제 눈을 잘 못 마주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버지가 제 눈을 피하고 대화를 많이 하지 않는 게 저를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때 너무 사랑했던 자신의 아내와 제가 너무 판박이라 그랬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의 말을 듣고 나니까 생각 정리가 되었고 아버지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이 다 끝나시고 제 손을 잡으시면서 아가, 아무리 엄마가 그리워도 절대 그 여자 옆에 가면 안 된다 라고 하셨죠. 저도 어머니와 같이 살 생각은 전혀 없었고 애초부터 어머니가 없었던 사람이라 어머니가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와 아버지만 있어도 충분했죠. 저는 그날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조금 더 성장한 기분이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와도 말대꾸도 안 할 자신감이 생겼죠. 저는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어머니가 저를 수없이 찾아왔어요. 확실히 미성년자 때 자신의 자식으로 해야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자신과 살자고 설득하더군요. 저는 어머니를 매번 피해 다녔고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고등학교 졸업을 했고 그 뒤로 어머니는 저를 찾아오지 않으시더라고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니 그런 것 같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찾아오지 않는 어머니를 보니 속이 훤히 보이더군요. 단지 돈 때문에 저를 찾아왔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조금이나마 집안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공장에 바로 취직을 했습니다. 대학교를 갈 비용도 없었고 놀러 다닐 친구 한 명도 없었기에 취직을 해야 했죠. 공장에는 다 아주머니 아저씨들 뿐이었고 제 또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무랑도 못 친해졌고 전 여전히 혼자였죠. 밥도 혼자 먹고 이야기 하나 나눌 사람 없이 그렇게 한 달을 보냈습니다. 회사 구내식당에서 평소처럼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 제 앞에 앉더라고요. 자리가 없어서 앉은 건가 싶어서 별 생각 없이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저에게 안녕? 이라며 인사를 하는 겁니다. 처음 들어보는 제 또래의 목소리라 놀라서 얼굴을 보니 제 나이와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저도 인사를 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밥을 먹었는데 알고 보니 저와 같이 입사한 친구였습니다. 공장에서 저와 이 친구가 제일 나이가 어리대요. 들어보니 둘 다 동갑이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선영이었는데 선영인 저와 다르게 되게 활발하고 긍정적인 성격이에요. 그래서 말을 같이 하면 저도 기분이 좋아지게 해주는 힘이 있더군요. 그곳에서 제 또래는 선영이뿐이니까 선영이와 거의 매일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일부러 제가 일하는 부서로 옮기기도 했고 항상 출퇴근도 같이 하고 밥도 늘 같이 먹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친구가 생겨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점점 밝아지고 성격이 유해지니까 가족들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영이와 더 잘 맞는 이유가 있었어요. 늘 웃고 다녀서 몰랐는데 선영이도 저와 비슷한 아픔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한 부모 가정에서 자랐고 지금은 아버지와 둘이서 살고 있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선영이를 폭행한다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영이 얼굴에 밴드가 덕지덕지 붙어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선영이는 그제서야 자신의 아픔을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제일 힘들고 고단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선영이도 저만큼 많이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출근할 때 얼굴이 상해서 오는 선영이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혼자 있는 저에게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준 사람도 선영이니까 이번에는 제가 선영이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선영이에게 저희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갈 곳이 없어서 집에서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게 안쓰럽기도 했고 저희 집으로 와서 피신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선영이는 밤늦게 저희 집으로 가면 민폐여서 안 그래도 된다고 거절했지만 제가 고집을 피웠어요. 저희 집과 선영이 집이 멀지 않아서 10분이면 도착하거든요. 그렇게 선영이는 저희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아버지와 할머니는 도망 온 선영이를 맞이해주면서 따뜻한 밥도 지어주시고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선영이는 처음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먹었을 때 울었습니다. 자기는 태어나서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 말에 저희 가족은 다 같이 눈시울이 붉어졌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선영이는 저희 집으로 자주 놀러왔고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저희 집에 와서 자주 밥도 먹고 놀다 가고 출퇴근도 저희 집에서 자주 했죠. 선영이는 늘 저희 집 가정 환경을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누군가가 저희 집을 부러워한 적이 없어요. 어머니는 범죄자에다 아버지와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말이죠. 거기다가 아버지와는 친하지도 않잖아요. 선영이는 매일같이 이 집에 입양 오고 싶다고 농담 반 진심 반으로 말했고 저희도 그럴 때마다 오라고 장난으로 말했죠. 선영이가 저희 집에 오고 나서 밝은 기운이 더 살아나다 보니 저희 가족들이 자주 뭉쳐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가끔씩 아버지가 월급날 퇴근하고 오실 때 옛날 통닭을 사오시면 넷이서 나눠 먹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선영이 덕분에 예전에 서먹서먹했던 아버지와 많이 친해졌습니다. 전화도 하고 서로 오늘 있었던 일도 서스름 없이 이야기하는 다른 집 부녀관계가 되었죠. 선영이 덕분에 저희 가족이 조금 더 화목해진 것 같아서 제가 선영이에게 많이 고마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지냈던 것 같아요. 거의 가족이나 다름이 없는 사이였죠. 아버지도 선영이를 친딸처럼 여겨주셨어요. 저희가 이제 나이가 20대 중반이 되니까 주위에서 선자리 주선을 많이 해주세요.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께서 저희에게 남자 소개를 정말 많이 시켜주십니다. 저는 남자를 만나는 거에 관심이 없었고 아직은 자연스럽게 만나는 게 좋아서 선자리 주선을 거부했지만 선영이는 아주머니들이 만나보라고 하는 남자들을 다 만나고 다녔습니다. 여러 번 선자리에 나가더니 몇 달 전에 한 남자와 연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선영이는 연애를 하고 나서 저희 집에 오는 횟수가 확실히 줄었고 조금 더 행복해 보이긴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연애 이후 잘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 한번 제대로 하지 않는 선영이에게 서운하긴 했지만 그래도 선영이가 행복할 것을 생각하니 괜찮았어요. 그리고 선영이와 같이 출퇴근도 못하고 선영이가 남자친구랑 점심밥을 먹어서 저와 같이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선영이를 남자친구에게 빼앗긴 기분이랄까요? 그래도 저는 선영이 친구니까 제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와 연애를 하고 몇 달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선영이가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하더라고요. 연애를 하고 단 한 번도 저에게 연락을 한 적이 없었는데 갑작스레 연락이 와서 너무 놀랐습니다. 기분 좋은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선영이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약간 우는 듯한 말투로 집 앞에서 잠깐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당장 뛰쳐나갔고 선영이는 술을 한잔한 것 같았죠. 술에 취한 목소리로 저를 보자마자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내가 부탁 하나만 해도 돼? 넌 내 친구니까 나 이해해줄 수 있지? 이 말을 하면서 눈에 눈물이 맺힌 채로 말을 하는데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는 우선 무슨 부탁인지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영이가 저에게 한 부탁은 정말 상상 이상이었어요. 나 곧 남자친구랑 상견례 하는데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인 척 할 수 있을까? 선영이는 자신의 아버지는 도저히 상견례에 못 데려가겠다고 했고 제 아버지를 자신의 아버지인 척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딱 잘라서 말했지만 선영이는 너무 확고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도 안 데려가면 나 혼자 가야 하는데 너 내가 아빠 없는 아이로 보이게 하고 싶어? 나 부모님 없다고 하면 그 남자 집에서 나 반대할 거란 말이야. 그 사람 돈도 많고 직업도 좋아서 내가 얼마나 힘들게 결혼 약속한 건데 너 내 친구면서 그런 것도 못 해줘? 선영이는 약간 정신이 반쯤 나간 듯 보였고 제가 알고 있던 모습과 정반대였습니다. 연애하는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오랜만에 본 선영이는 사람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아무리 친딸처럼 지냈다곤 하지만 그래도 제 아빠잖아요. 아직 제 상견례도 가보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친구 아버지 코스프레를 합니까? 솔직히 저도 해주기 싫었고 선영이가 부탁하는 태도도 영 맘에 안 들어서 거절했죠. 선영인 저에게 실망했다며 화를 불같이 냈지만 저도 선영이에게 너무 실망했습니다. 제가 거부하고 뒤돌아서 집으로 돌아가려 하니까 선영이가 저에게 뜬금없는 말을 했습니다. 네가 딸이 맞긴 해? 지금 네 아빠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잖아. 너처럼 아빠한테 관심 없는 딸보단 내가 낫지. 내가 아저씨 걱정 얼마나 했는지 알아? 넌 딸이라고 할 수도 없어. 저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며 선영이의 어깨를 흔들며 대답을 보챘지만 선영이는 그 말을 내뱉은 뒤 눈을 감고 잠들었습니다. 저는 선영이를 업고 집으로 돌아와서 재웠죠. 저는 아버지만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선영이에게 들었던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했죠. 아버지는 들켰다는 표정과 함께 저에게 말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말씀하신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요즘 한동안 너무 행복해서 어머니를 잊고 지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복수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왜 몰랐을까요? 어머니는 이를 갈고 아버지를 복수하겠다고 덤비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계속 할 말이 있다고 만나자고 했고 아버지는 계속 피하시다가 한번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머니가 되게 옛날과 태도가 달랐대요. 사람이 정말 바뀐 것처럼 너무 착하고 순해졌고 사과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주 만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저 옛 정으로 말입니다. 아버지는 호감 같은 건 전혀 없었고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하길래 한 달에 한두 번씩 밥 한 번 사주는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어머니는 이미 결혼을 하시고 남편이 있는 상태였고 아버지를 자주 만나고 가끔씩 연락을 했다는 것을 빌미로 상간남 소송을 걸려고 준비 중이었다고 합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제대로 소송을 못하고 있었는데
소송 준비 중이라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해요. 아버지는 이제서야 정신을 차리시고 어머니의 굴레에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우연히 어머니 휴대폰에 온 문자 내용을 보고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뜯어내기 위해 아버지를 이용했던 거였죠. 아버지는 10년 감수하셨고 그 뒤로 어머니를 한 번도 보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할머니에게 말하다가 선영이가 우연히 듣게 된 것이고요. 저는 그래도 큰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영이는 그 말만 듣고 이미 아버지가 상간남 소송을 당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저희 집은 잘못하다가 어머니에게 거액을 뜯길 뻔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일이 있고 나서 정말 사람 고쳤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지금은 선영이와 예전만큼은 친하게 안 지내고 있어요. 거의 매일 같이 붙어 있다 보니 서로에게 바라는 것도 점점 많아지고 실망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아버지를 데려간다는 것을 제가 반대를 하니 선영이도 많이 기분이 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저희 아버지를 선영이 아버지 행세하게 둘 수 없어요. 혹시 제가 너무 매몰차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튼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교도소에서 태어난 것으로도 모자라 저에게 이런 인생사가 있다는 게 아직도 놀라워요. 다들 저처럼 다사다난하게 살지 마시고 평탄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